부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회사는 11월 25일에 전기료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료니까 수도광열비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 안에 보면 전력기금이라고 이제 생변서가 끊기지 않는 면세 비용이 있어요. 3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이걸 다 더한 113만원을 지급을 했대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가 끊긴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메인 매출 전표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11월 25일 매입 세금 계산서 그대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세금 계산서 끄는 곳이 어디인지, 즉 세금 계산서 한 장당 하나의 전표가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매입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매출을 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되는 것들을 계속 매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보통 계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를 차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받을 예정인데 먼저 납부한 금액이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1월 30일 대변, 차대변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임대수익, 어디 회사 300만원, 아마 이곳이 임대를 놔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30만원, 아직 돈을 못 받았나 봐요. 외상 매출금 330, 이렇게 요거는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하는 거고, 여기에 또 부가세가 딸려 있네요. 아마 이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이 회사로 이제 임차 회사로 끊어줬겠죠. 그래서 11월 30일 매출 세금계산서 사항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어디 회사, 사업자 번호, 우리 회사는 이곳에 매출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3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인 거죠. 매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더 말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임대를 받은 임차 회사에서 본인들이 이 30만 원을 나라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뭐 껌껌이 나라가 이걸 다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매출자한테 한 번에 다 납부를 하게 하고 있어요.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일 때 한 번에 나라에 부담을 해달라라는 거여서 임시로 받아준 지출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반 전표라고 하는 것은 회계 전표예요. 회계는 회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계정별 원장 등등 보조장부에서 우리가 조회를 하고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부가세는 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만을 위한 매입 매출 전표를 따로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타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용 전표인 거죠. 이것들은 매입 매출장을 통해서 매입과 매출을 한 번에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전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들은 이제 더존을 많이 쓰고 있죠. 사내에 어떤 ERP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존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A의 화면이거든요. 자, 이제 스마트A의 화면을 보면 이렇게 세무회계, 뭐 이거는 그렇고 부가세, 이렇게 이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세무회계에서 보면은 지금 녹색으로 봤을 때 일반 전표, 이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주요 장부들을 다 조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래처 원장,
조회할 수 있고 계정별 원장을 조회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또 결국에는 합계잔액 시산표, 제가 또 좋아하는 시산표예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원가가 있는 회사라면 이제 원가 명세서들이 다 이제 이쪽에서 조회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입력하는 건 이 두 개가 다예요. 이 일반 전표 하나만 입력을 제대로 해 놓으면 여기서 다 조회를 하고 여기서도 다 조회를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은 막 일반 전표 많이 치고 매번 같은 행동을 계속 하니까 노가다나 단순 노무로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력할 수 있는 게 메인 매출 전표, 계속 말씀드렸던 부가세예요. 요것들은 메인 매출장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해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는 아까 봤던 부가세 챕터에 한번 넘어와 봤어요. 아까 메인 매출장에다 입력을 한 자료들은 이곳에서 다 또 조회가 가능해요.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거 아까 두 개가 다예요. 나머지는 다 조회이기 때문에 혹시 현재 이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막 다 들어가서 봐보세요. 내가 입력한 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서 박혀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버릇 하시면 훨씬 재미있고 또 실력도 빠르게 늘 거예요. 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결국에는 요것을 빼는 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속이죠. 뭐 만약에 계산서라면 계산서 합계표 정도가 기본 사항이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해당을 할 거고, 또 첨부 서류도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은 받았으나 내가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상세 내역을 또 신고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건물 등 각종 주요 자산들, 회사가 투자를 위해서 크게 매입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환급을 좀 빠르게 해줘요. 매출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고 덩어리가 큰 매입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소명을 하면은 빨리 부가세를 돌려줘요. 자금으로 쓰라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도 아주 다양해요. 뭐 수출입을 하거나 업종별로 또 꼭 넣어야 되는 명세서들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죠. 간주임대료들도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예를 들어서 의제 매입들이 있어요. 계산서로 끊겨 있지만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그래도 부가세가 있다라고 의제해서 조금 공제를 해주는 뭐 외식 같은 데에서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샀을 때에 해당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너무 깊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와 있다. 한번 구경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진짜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 창은 사실 메인 매출 전표 창이에요. 세금계산서가 끊긴 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기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력을 하는 구간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보면 며칠, 여기 위에는 사실 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니, 만약에 매입이라면 과세, 즉 세금계산서인 거니, 면세, 그냥 계산서인 거니, 불공제, 내가 매입은 받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니, 사업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뭐 면세 사업에 필요한 매입들이어서 내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거나 등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요. 카드 매출이니 카드 면세 매출이니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과세 사업이라면 과세 매출이겠죠. 면세 사업이라면 면세 매출을 낼 거고, 그 외에 뭐 건별 매출이라는 것들은 뭐 현금 매출들 있죠. 현금 정수준도 발행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건별 매출로 넣을 수 있고, 뭐 간주임대료 같은 거 이제 임시로 사실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아닌데 부가세 사항이 있는 것들 등등은 이 건별 매출을 활용해서 넣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초급 단계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 사실은 회계의 의미는 얘가 다죠. 회사는 이거를 얘가 지금 매입인 것 같거든요. 34,000원을 산 것뿐이에요. 예, 부가세는 3천 얼마. 예, 요렇게 해서 KT 아마 통신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인지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밑에가 이게 바로 일반 전표를 입력할 수 있어요. 동시에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만 이렇게 반색이 되어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는 너가 말한 대로 어차피 이건 고정.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그럼 회사에 의미 있는 거 이 34,000원은 우리는 통신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예, 이렇게. 그리고 보통예금 얼마 내가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꼭 끝전을 청구 안 하잖아요. 절사하는 8원은 또 회사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 이익 8원 뭐 이렇게 단수 차이 네 이렇게 기표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회계도 해결이 되고 부가세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더 좋은 스마트A의 화면이에요. 예, 이제는 스마트A를 주로 많이 쓰시겠지만 이제 아이큐브도 있죠. 더 좋은의 ERP 버전인데 사실 회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아이큐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일반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해요. 회계의 의미가 있는.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이 세금계산서, 즉 매입 매출에 대한 기표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급수수료 뭐 이런 곳에 예를 들어 통신 어떤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지급수수료 이런 회사 사업자 번호 얼마 예, 요거는 아마 본사에 해당하는 것과 뭐 지점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서 기표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관리 회계를 할 때 활용이 될 거여서 다음에 한번 설명도 할게요. 그다음에 부가세 얼마 뭐 보통예금 그럼 이 부가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가 뿅 하고 나오죠. 예. 매입 매출 어느 사업장 만약에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어느 사업장의 세금 계산서를 끄는 거니 그거에 대한 세무 구분 여기는 이렇게 뜨는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세금 계산서 끄는 날짜. 사실은 월이 중요해요. 월. 그 다음에 뭐 예정에 누락했던 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지 예, 그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류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금계산서죠.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에는 얼마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야?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니 이게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관리회계 할 때 쓰는 거여서 이거 회사마다 설정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자산 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가 크게 투자를 할 때 쓰는 것들이죠. 예, 요 부분에 값을 넣어두면은 이제 나라에서 환급을 좀 빨리 해줘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메인 매출 전표. 요거는 이제 회계 기장을 한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예. 세금계산서는 15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끊겼는데 회사가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기표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한 번에 다 쏟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렇게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은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랑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따라서만 하고 있지 깊이 이해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작했습니다.